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일본 정부는 해상 감시용 대형 무인기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일본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불법 조업 등 해상 범죄나 수상한 선박을 감시하는 대형 무인기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 선박에 의한 위협이 커지면서 일본 인근 수역의 긴박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신문은 전했지만 군 전문가들은 독도 도발과 정찰에 의해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도입하는 대형 무인기는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의 시가디언입니다. 시가디언은 적외선 카메라와 해상 레이더가 장착돼 있고 약 35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어 유인기보다 연속 활용 시간이 긴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호위함 등에 탑재할 대형 무인 헬기 20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기종을 선택한 뒤 2023년부터 무인 헬기를 배치할 계획인데요. 도입할 무인 헬기로는 미국제 헬리콥터형 무인기 MQ-8C 파이어 스카우트가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 노스럽 그루먼이 만든 것으로 길이 12.6m 폭, 2.7m 크기에 고도 5,000m에서 함선 등의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일본에 뒤처지지 않도록 전장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는 인간과 로봇이 한 팀으로 싸우는 유무인 복합 운용체계 멈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인간과 로봇의 합동작전은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보던 것이 아니라 이제 피할 수 없는 미래전의 트렌드가 됐다면서 아직 초보 단계이긴 하지만 우리 군도 멈티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인명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임무 수행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인 헬기에 탑승한 조종사가 무인기를 발사하면 무인기는 지시된 임무에 따라 적군 위협 지역 상공에서 정보를 수집한 뒤 작전 지휘소에 알립니다. 이 같은 합동작전을 통해 탐색 및 구조는 물론 지상부대 없이도 내장된 탄도를 이용한 지포, 공격 등을 수행하는데요. 전장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무기의 성능과 규모를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전술 작전을 잘 구상하고 성공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전장 환경은 수시로 변화할 수 있는 만큼 상황에 맞게 유기적으로 작전을 조정하고 수행해야 하는데요. 최근 미국 등 군사 선진국에선 효율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 유인기와 무인기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국산 무장헬기에 유무인 복합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소형 무장헬기 LAH의 무인 항공기를 연동해 조기 전력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이스라엘이 힘을 보태기로 해 예상보다 빨리 실현될 전망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과 유무인 복합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LAH의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무인기를 탑재해 올해 안에 유무인 복합운영체계를 공동 시연할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사는 이스라엘의 국영 무인기 전문 군수업체로 글로벌 무인기 시장의 강자로 꼽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은 기존의 민항기 구조물 사업을 함께하는 등 협력한 바 있는데 유무인 복합운영체계를 함께 구축하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제안에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이 흔쾌히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H의 이스라엘산 고성능 무인기가 연동되면 한층 효율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기가 무인기를 싣고 다니다가 작전 지역에서 무인기를 출동시키면 무인기가 돌아다니면서 적의 위치, 동향 등 전투의 승패를 결정하는 전장의 정보를 확인하고 그 정보를 헬기로 전송하는 구조입니다. 직접 정찰기를 띄울 때보다 신속하게 방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작전 반경이 확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LAH는 위험 임무 수행 지역에 지상부대와 유인 헬기가 투입되기 전 출동해 정찰, 교란, 공격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무인기가 연계되면 전장의 생존성을 향상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무인 복합운영 체계의 구상을 살펴보면 우선 무인기가 전송한 정보는 LAH에 탑승한 무인기 통제사에게 전송됩니다. 무인기 통제사의 일자 식별을 거친 정보들은 지상통제센터에 전달돼 타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타격이 결정되면 무인기가 폭격기, 공격 헬기 등 후방에서 대기 중인 아군의 직접 타격 부대에 실시간으로 적 위치를 알려주고 공격이 진행됩니다. 향후에는 헬기에서 출동한 무인기가 직접 정밀 타격 기능도 수행할 전망입니다. 무인기를 직접 조종하는 무인기 통제사의 지휘에 의해 무인기에 내장된 탄두로 직접 타격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기와 연동된 무인기는 전장에서 부상당하거나 조난당한 아군을 빠르게 탐색, 구조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펼쳐진 무식별 구역이나 탐색 인력 투입이 쉽지 않은 작전 구역에서 통제사가 여러 통제장치 기능을 활용해 다수의 소형 드론을 군직 비행토로 해수색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조난자의 위치 등 수집한 정보를 지상통제센터 의무 후승 헬기에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구조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LAH는 우리 힘으로 만드는 소형 무장 헬기로 육군의 노후 헬기를 대체하는 공격용 헬기를 확보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국산 공대지 미사일 청검과 20mm 기관총, 70mm 로켓탄 등 무장 탑재에 이어 무인기와의 연계 시스템까지 갖출 예정인 LAH는 최근 시제기 1에서 3호기가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뒤 후속 시험 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2023년 체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무인 복합 운용 체계, 이것은 멈티로 불리는데요. 멈티 개념은 2000년대 초반 미국 공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주요 표적을 보다 정확하게 타격하기 위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당시 구성된 팀은 미 공군의 지상 공격기인 AC-130과 무장 정찰 감시기인 MP-1C 프레데터인데요. 프레데터는 센서를 통해 촬영한 영상 자료를 AC-130에 실시간으로 전송했고 AC-130은 이를 토대로 중요 표적을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방산업계에서는 멈티의 강점으로 접용, 고효율로 전술적 다양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을 꼽습니다. 무인기를 이용해 조종사의 생존력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유인기에서 무인기가 정확한 좌표의 정밀 타격파도로 원격 조종이 가능해 공격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방산업계 관계자는 보통 조종사들이 전투 비행 시 두려워하는 것은 적군이 언덕이나 산 뒤에 숨어있을 가능성이라면서 멈티를 이용하면 무인기를 먼저 보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멈티는 정찰과 타격 외에도 재난 상황, 산불 대응, 민간 구조 등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군 지역에서 아군 부상병이 고립되고 통신마저 끊어지게 될 경우 후방에서 대기 중인 수리온이 소형 드론 여러 대를 투하합니다. 수리온 조종사의 제어하에 소형 드론이 부상병을 사전에 위치를 알려주면 수리온 의무 후송 전용 헬기가 구조 지점으로 이동해 환자를 구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군은 세계적으로 확실하게 검증된 이스라엘제 드론을 탑재하여 더욱 강력한 소형 무장 헬기 LAH를 개발하였습니다.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헬기 시장을 선도할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